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세금 모르면 당한다. 세무당입니다. 오늘은 모든 법인 대표님들의 영원한 숙제,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 저에게도 자주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요. 법인에서 자금을 좀 급하게 빼려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냐,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런 경우 엄청 많이 봤죠. 네. 근데 이제 이게 법인에서 돈을 급하게 뺀다는 게 이게 참 모순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보통 이제 법인으로 사업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세금의 절세 효과를 이제 누리는 건데, 이 세금의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은 보통은 이제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그 자금을 이제 개인화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요. 오히려 이제 그 자금을 더 급하게 빼다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에 이제 그 개인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 법인을 통해서 법인세를 한 번 더 납부하고 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이중으로 이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를 보시면요. 흔히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쉽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너 돈 많이 벌었냐?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돈 많이 벌었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걸 말하는데요. 보신 대로 이제 법인으로 소득을 벌면 법인세를 한번 이렇게 납부를 하고 개인으로 이제 급여나 배당이나 퇴직소득 그렇게 처리를 할 때 소득세로 다시 한번 납부하게 됩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제 두 번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꼴이 되고요. 그런데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법인에서 갑자기 흔히들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여러 사유가 있겠죠. 그래서 2억, 1,000만 원, 5천만 원 이렇게 급하게 필요하실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많이 하시는 거죠. 먼저 돈을 빼고 가지일금 처리를 하든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죠. 가지일금 처리나 이렇게 대여 약정을 체결해서 임시로 일단은 말 그대로는 임시 방편인 거죠. 임시로 하고 나중에 해결하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. 세금적으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가지일금 인정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법인의 입장에서 대표이사가 가져간 가지일금만큼 이자를 원래는 줘야 되는데 이를 안 받은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한테 상여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고, 이게 한 연 4.6% 됩니다. 만약에 필요한 자금 2억에서 2억을 뺐는데 2억을 뺐으면은 1년에 한 900만 원씩은 상여 처리가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만큼은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고, 인정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은 또 계속 복리로 늘어나게 되니까,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법인의 암세포 이러는 게 이제 가지금 이거 가장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. 두 번째로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임이라는 세무상 불이익인데요. 그러니까 차입금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 가지일금 해당되는 금액은 회사의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법인에서 돈을 차입해서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자 비용만큼은 인정을 못 해주겠다. 요런 내용이고, 만약에 한 10억 정도를 한 5%에 차입한 회사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가지일금으로 2억 정도 가져갔다 하면 2억에 한 5% 정도 해당되는 금액은 이자 비용이 이제 법인세 계산할 때 빠지기 때문에 법인세를 한 22% 계산했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매년 이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죠.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상속 양도할 때 걸림돌이 된다,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된다, 여러 그런 부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, 대표적인 직접적으로 이제 불이익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가지일금 인정이자 그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있겠습니다. 그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? 네.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세무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럼 진짜 안 되죠. 안 되는데, 지인 중에 소득 없는 사람 이름으로 사업소득 처리하고. 많이들 생각하시는 방법이죠.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면은 지인님으로 사업소득 처리하면 유효세율이라고 하죠. 이렇게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은 소득이 없는 거고, 그만큼 이제 누진 세율이라고 해서 점점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세율 구간이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세무조사에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대표적으로 납부분 성실, 과소신고 가산세, 그다음에 대표이사 상여 처분 이런 것도 다 고려하면 실제 한 탈세한 금액의 2배, 3배 정도
또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. 따라서 이런 방법은 진짜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그런 방법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서 뭐 제가 뭐 생각하는 방법은 역시 그냥 정석대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.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. 뭐 원래 이제 네. 법인을 하는 목적이 장기적인 거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금 인출 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먼저 뭐 대여금이라 뭐 가지금으로 처리하되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계획적으로 해당 금액을 개인 자산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.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결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요새 많이 사용하는 뭐 자기 주식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자기 주식 활용하는 방법도 여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가까운 전문가랑 또 상의하셔야 되거든요. 이거는 약간 복잡한 방법이어서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따로 이제 상담하셔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 판례가 하나 나와서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. 한번 이게 보시죠. 여기 보면은 내용은 긴데 이게 간단하게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많이 요새 사용하는 방법인데 배우자한테 이제 그 6억 그 증여 한도를 이용해서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하고 그 배우자에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뭐 수억하는 방법, 요 방법인데, 요게 이제 조세심판원의 최근 뭐 결정에 따르면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종전에 이제 6억 한도를 이용했던 뭐 많이 했던 방식에 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해당 사례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 당분간은 좀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하셔야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냥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뭐 따로 한 번 더 진행을 할 예정인데 준비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